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자료는 2025년 6월 30일자 포천시 보도자료 모음입니다. 하루 동안 발표된 소식들을 보니까 청년 지원부터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시민들 삶과 정말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포천시가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뭔가 시민들의 참여나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정책, 또 도시 재생, 복지, 환경 문화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도 들고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청년 관련 소식인데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그러니까 연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됐어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사용처가 학원비나 시험 응시료까지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된다는데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 그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용처를 그렇게 넓힌다는 건 청년들이 지원금을 그냥 뭐랄까, 소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좀 더 쓰도록 유도하려는 거겠죠? 단순 소득 보전보다는 능력 개발하고 연결하려는 시도인데 요즘 다른 지자체들 청년 정책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포천 청년 20명이 캐나다 틴데일 대학교로 연수를 가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발대식 소식인데요. 아, 네네. 그 사다리 프로그램. 이게 경기도 사업에 포천시가 참여해서 지역 청년들한테 해외 경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이 개인의 성장은 당연하고 포천이라는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 뉴질랜드였는데 올해 캐나다로 확대됐다는 건 포천시가 지역 인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 청년들이 해외에서 얻은 경험이나 시야, 역량을 다시 지역사회로 가져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아, 돌아왔을 때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냥 보내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돌아온 청년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잘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노력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관인면에 노후시설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관인 원 플러스 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됐대요. 네, 그 관인 원플러스 센터요. 근데 완공 후에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실제 운영할 때 어려움은 없을까요? 주민 주도 운영, 말씀하신 대로 그게 코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공공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죠. 뭐 운영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 주민들끼리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냐, 재정은 계속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생각보다 복잡하겠네요.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행정에서 초기에 잘 지원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역할 분담이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일동면에는 봉사단체를 위한 공유주방, 그녀들의 부엌이 문을 열었고 영중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염 속 어르신들께 여름 이불이랑 영양식을 전달했고요. 아, 네, 그런 소식들도 있었죠. 예. 이런 좀 작은 움직임들이 행정의 손길이 좀 닿기 어려운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해요. 이런 풀뿌리 복지 활동들이 공식적인 복지 시스템이 놓치기 쉬운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특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조직이나 봉사단체가 주도하면 그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도 더 강해지는 효과가 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행정은 이런 자발적인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환경 분야에서는 좀 독특한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한 환경단체에서 포천천에 미꾸라지 6만 마리를 방류했다는 건데요. 6만 마리요? 와. 네. 이게 수질 정화랑 모기 유충 제거 효과나 있다고 하는데 6만 마리라니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런 생태적인 방식 실제로 환경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건 생태 친화적인 방법 중 하나로 쓰이긴 해요. 뭐 수질 개선이나 해충 방제. 6만 마리라는 규모는 아마 그 하천 크기나 상태를 고려해서 정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번 방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미꾸라지가 얼마나 잘 정착하는지, 또 실제로 수질이나 모기 유충 밀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 사후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아주 좋은데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또 사후 관리가 따라줘야 지속 가능하겠죠. 네, 그 외에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 캠페인 소식도 있었고요. 네, 안전 중요하죠. 도서관에서는 대미안, 문학과 음악의 만남 이런 행사도 있었고 관인면에서는 문화 5일장이라고 주민 화합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고전 문학을 음악이랑 결합하는 시도도 신선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장터까지 정말 다채로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포천시가 안전, 또 문화 향유, 공동체 화합 이런 가치들을 시민들 일상 속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 그 도서관 행사는 요즘 도서관들이 단순 책 읽는 공간을 넘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하려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문화 5일장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천시의 하루를 쭉 들여다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청년 지원부터 지역개발, 복지, 문화, 환경, 안전까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들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은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라기보다는 포천시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오늘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발표되는 뉴스 그 이면에 담긴 의미나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또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